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섭입니다. 오늘 가져온 레슨은 투뱅크 샷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PBA 시합 보시면은 선수분들이 투뱅크 샷 정말 쉽고 정확하게 잘 치죠. 그만큼 연습이 잘 돼 있고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레슨을 잘 시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쉽고 빠르고 아주 정확하게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투뱅크 샷 배우러 1득점하러 가 봅시다. 자, 오늘 공부해볼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를 3뱅크 샷을 치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2뱅크 샷이 정말 확률이 좋습니다. 노란 공 안쪽으로만 맞춰낼 수만 있다면 1, 2 쿠션 맞고 공 맞고 바로 3 쿠션 맞게 되죠. 하지만 정확한 각도를 재는 요령을 모른다면 이런 실수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아유, 안쪽을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두껍게 잘못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일어나요. 안쪽을 맞추고 싶은데 공을 못 맞히는 경우죠. 정말 아깝게 공이 안 맞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투뱅크를 배워볼 건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나 이런 배치일 때 특정 조건일 때 사용을 하셔야지 아무 때나 그냥 무턱대고 투뱅크를 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일적구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일적구는 쿠션에서 공 한두 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안쪽 두께를 맞추기도 편할 뿐더러 안쪽 두께가 맞으면 바로 쿠션에 맞기도 편한 그런 모양이죠. 일적구가 쿠션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투뱅크를 쳤어요. 안쪽 맞추는 각도 자체도 어렵겠죠. 맞고 나서 단쿠션 쪽으로 분리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방법은 일적구가 쿠션에서 한두 개 정도, 요 정도 범위 안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적구가 서 있는 모양도 중요합니다. 이적구가 어떻게 서 있는 게 확률이 좋은지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 공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출발하겠죠. 출발하면 투뱅크를 친다는 거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원뱅크 넣어치기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고 안쪽 두께를 맞았을 때 쿠션에 맞고 맞기 좋은데 이적구가 위치되어 있으면 그때 투뱅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넣어치기를 치게 되면 바로 여기 와서 맞기 좋게 위치되어 있죠. 하지만 이적구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넣어치기를 치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십상이겠죠. 그럼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안쪽 두께가 맞아도 이렇게 튕겨서 여기로 빠져나가기가 이제는 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내공의 조건인데 내공은 좀 좁은 기울기에서 들어갈 때 투뱅크 샷이 좀 원활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포인트 이내에 좁은 데서 출발해야 입사 반사각을 좀 재기가 쉬워져요. 자, 이런 조건일 때 우리가 투뱅크 샷을 시도를 할 건데 회전은 이제 어떻게 줄까요? 12시 무회전 당점을 주고 그냥 부드럽게 툭 굴리는 스트로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별다른 스트로크는 필요 없어요. 임팩트 없이 그냥 부드럽게 치시면 되고, 설계 방법은 예전에도 알려드렸는데 평행 이동법을 사용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적구와 내공의 선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선 하나 긋겠죠. 그 선의 중심부를 찾습니다. 그냥 이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선을 코너랑 이제 이을 건데 우리가 코너가 어딜까요? 여기가 코너일 수도 있고 코너점일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또 코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투뱅크 샷을 사용할 때의 코너는 여기입니다. 쿠션과 쿠션이 이렇게 교차되는 만나는 여기를 코너라고 생각해서 이을 거예요. 그럼 중심부와 거기 코너를 잇는 선을 하나 다시 이렇게 만드세요. 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선을 내공의 중심부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동한 선이 가리키는 원쿠션을 12시 무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쉽게 투뱅크 샷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배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쳐볼 건데 이런 실수 여러분들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동일한 원쿠션 지점을 겨냥해서 제가 칠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실수 분명히 하죠? 방금 이런 실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무회전을 주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회전만 들어가도 방금처럼 각도가 생기면서 안쪽 두께를 못 맞췄죠. 제가 무회전을 실수하지 않게 잘 치는 요령과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동일한 배치를 또 놨어요.
설계를 하면 원쿠션 지점이 정해졌죠. 여기서 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엎드렸습니다. 무회전은 여기서는 예비 스트로크 할 때는 공을 보고 무회전을 겨냥해요. 하지만 마지막 시선 처리는 어디가 되겠죠? 원쿠션 지점을 보고 치겠죠. 여기서 이렇게 샷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샷이 나갈 때 시선이 원쿠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당점을 못 치는 거예요. 무회전일수록 정말 예민한데 팔이 틀어지거나 뭔가 정확하게 치지 못해서 약간의 회전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뱅크 샷을 칠 때는 원쿠션 지점을 정해서 큐선을 정렬했다면 그냥 내 공의 무회전 당점만 보고 정렬한 뒤에 내 공을 보고 쳐버리는 거예요. 공에 무회전 당점을 주고 그냥 가볍게 툭 이렇게 쳐주시면 공에 무회전 당점을 주고 그냥 가볍게 툭 이렇게 쳐주시면 안쪽 두께를 훨씬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회전을 잘 주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공을 칠 때 백스윙을 이렇게 뒤로 뺐다가 들어가죠.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원쿠션 지점을 정했어요. 그리고 큐선을 정렬한 다음에 이제 내 공만 보고 가볍게 툭 치는 거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크게 뺐다가 들어가면 당점을 잘못 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뒤로 살짝만 빼고 내 공만 보고 그냥 가볍게 툭 이렇게 쳐주시면 그냥 가볍게 뒤로 살짝만 빼고 내 공만 보고 그냥 가볍게 툭 이렇게 쳐주시면 안쪽 두께가 정말 잘 맞고 정확한 무회전을 잘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배치를 놓고 설계해서 쳐볼 건데 여러분들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설계해 보세요. 자, 지금과 같은 형태가 투뱅크를 치기 딱 좋은 그런 배치죠.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적구와 내공의 중심부를 찾아야 되죠. 가상의 선을 긋고 가운데 뭐 요 근처가 되겠네요. 거기에서 코너까지 선을 쫙 긋습니다. 선이 만들어졌어요. 내공의 중심부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지금 원쿠션 지점은 거의 한 3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 요령대로 무회전을 이제 잘 주고 쳐야 됩니다. 3포인트를 향하는 큐선을 딱 정렬을 시켜놓고 백스윙 하지 말고 가볍게 툭 이렇게 쳐주면 영락 없이 투뱅크 샷을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은 형태도 투뱅크 샷을 치기가 참 좋은 형태입니다. 설계 한번 해볼게요. 일적구와 내공의 선의 중심부를 찾고 코너에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을 갖다가 내공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치면 되겠네요. 무회전을 잘 칠 수 있는 방금 배운 요령대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죠. 자, 이 배치까지 한번 쳐볼게요. 이런 배치 3뱅크 샷 치시면 안 돼요. 2뱅크 샷이 맞아 있습니다. 일적과 내공의 중심부를 찾아야 되는데 좀 거리가 머니까 헷갈리신 분들은 일적과 여기 위치에 있죠. 내공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간격의 한 중심부 정도를 찾고 쭉 앞으로 나가면 선과 만나는 데가 중심점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코너를 잇는 선을 딱 긋고 내공까지 평행이동을 쭉 하면 한 2포인트 치면 맞겠네요. 원쿠션까지 거리가 멀다고 막 원쿠션 바라보면서 치면 회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큐선만 정렬하고 그냥 내공 보고 툭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설계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쉽죠.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구장에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막 전날 과음해가지고 속이 울렁울렁하고 팔이 덜덜덜 떨리면 이렇게 평행이동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동하는 게 자기가 미심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행 이동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건데 예전 레슨에도 알려드린 적은 있어요. 그때는 좀 숫자를 이용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이제 그 기울기에 대해서 이제 잘 알잖아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평행 이동을 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배치를 배운 것만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볼게요. 일적구와 내공의 선을 긋습니다. 중심부와 코너를 또 그어요. 그걸 내공까지 평행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3포인트 정도 겨냥하면 맞는데 평행이동 과정이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 틀어지면 원활하게 투뱅크 샷을 못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정확한 평행이동이 될까요? 자, 보세요. 과정은 처음엔 동일합니다. 일적구와 내공의 선을 긋고 중심부와 코너를 잇습니다. 이은 다음에 장쿠션 코너 점까지만 약간 평행이동을 하세요. 아무리 전날 과음을 하셔도 요만큼의 평행이동은
무조건 잘 하실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울기가 몇이에요? 한 칸 기울기, 1기울기입니다. 그럼 이제 내공의 중심부에서 1기울기만 찾아주면 정확한 평행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동하면서 한번 볼게요. 11의 1도 1기울기, 12의 2, 13의 3을 봤더니 내공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울기가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3포인트를 무회전으로만 잘 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정확하게 평행이동을 하고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배치를 종합적으로 정확한 기울기까지 판단하면서 설계를 해볼게요. 일적과 내공의 선을 긋습니다. 중심부와 코너를 잇는 선을 또 그어요. 그리고 장쿠션 코너 점까지 약간의 평행이동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울기를 한번 보는 거죠. 지금 1.5 기울기로 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공까지 끌고 가면은 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여기 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1.5 기울기는 저기 반 포인트 정도 됩니다. 거기서 약간만 내려갔더니 내공의 중심부가 걸려 있네요. 4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4포인트를 무회전으로 가볍게 칠게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득점이 되죠? 자, 지금과 같은 배치가 평행 이동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동하다가 실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일적구와 내공의 선을 긋고 중심부를 또 코너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장쿠션 코너 점까지 약간 이동을 하세요. 그럼 이제 기울기 판단이 되죠. 이 기울기로 치시면 됩니다. 공 근처에서 바로 이 기울기 찾으시면 됩니다. 공 근처에서 보면 여기 2칸 반 지점에서 반 칸 보면 이 기울기죠. 근데 공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동해서 공의 중심부까지 이동하면 원쿠션 지점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6포인트 치면 되겠네요. 6포인트를 정확하게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배치를 더 쳐볼 건데 일적구가 쿠션에서 공 한 개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함정이 좀 숨어 있어요.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지금처럼 일적구가 쿠션에서 공 한 개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좀 함정이 숨어 있어요. 오늘의 설계 방법대로 안쪽 두께는 맞출 수가 있지만 뭔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쳐볼게요. 일적구와 내공의 선을 긋고 중심부와 코너를 긋습니다. 장쿠션 코너 점까지 이동을 해요. 2기울기네요. 2기울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한 2포인트 정도 쳐주면 되겠네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3쿠션을 형성하지 못하고 2쿠션으로 바로 맞아버렸네요. 자, 지금 부드럽게 쳤더니 공이 직접 맞았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함정이라는 거예요. 상단에서 보시면 지금 원쿠션이 맞고 투쿠션 요쯤 어디를 맞고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겠죠. 그럼 사구 느낌으로 봤을 때 자칫하면 밀려서 이적구를 직접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일적구를 맞고 내공을 좀 튕겨내거나 끌려야 지금 이적구를 맞출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부드럽게 일적구를 그냥 부딪혀만 놨죠. 근데 이제는 일적구가 좀 탄력 있게 맞아줘야 좀 튕기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방금 설계했던 대로 이 포인트를 보고 조금 탄력 있게 한번 제가 쳐볼게요. 탄력 있게 쳤는데 안쪽 두께를 맞추질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설계가 다 틀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탄력을 주고 임팩을 주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반사각이 부드럽게 칠 때는 내려가는 바로 기울기대로 반사각이 나왔지만 지금 탄력을 주면 고무가 그냥 공을 튕겨내면서 반사각이 좁아지는 겁니다. 반사각이 좁아졌기 때문에 안쪽으로 그냥 공이 툭 하고 빠져버렸죠. 이 해결 방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설계는 동일하게 하세요. 그럼 결과값이 2포인트였죠. 2포인트를 부드럽게 치면 안쪽 두께가 맞는 그런 포인트였는데 우리는 세게 칠 거기 때문에 그냥 2포인트를 칠 게 아니라 좀 앞을 쳐주시는 거예요. 1포인트나 1.5포인트를 탄력 있게 쳐준다면 동일하게 안쪽 두께가 맞겠죠. 하지만 탄력 있게 쳤기 때문에 내공은 쉽게 튕겨질 겁니다.
자, 그럼 제가 2포인트를 치는 게 아니라 조금 앞을 한 1포인트나 1.5포인트 느낌으로 좀 탄력 있게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내공이 잘 튕겨지면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1족구 어때요? 쿠션에서 공 1개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족구도 한번 보세요. 그냥 부드럽게 안쪽 두께를 맞아서는 맞을 수 없죠. 1족구 맞고 내공이 튕겨 나가야 맞기 좋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원쿠션 정하고선 뭔가 탄력 있게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설계해 볼게요. 1족구와 내공에 선을 긋고 중심부에서 코너를 긋습니다. 장쿠션 코너점까지 살짝 이동을 해요. 그러면 1.5기울기로 서 있네요. 1.5기울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3포인트 정도 쳐주면 되는데 3포인트는 그냥 부드럽게 툭 쳤을 때 안쪽 두께가 원활하게 맞는 원쿠션 지점이에요. 지금은 탄력 있게 칠 거기 때문에 조금 안쪽 느낌, 한 2포인트나 2.5포인트의 느낌을 주고 안쪽을 친다는 느낌을 주고 쳐야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쳐줘야 잘 튕겨 나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방송 초창기에도 이 레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디테일하고 정확한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만 조금 하시면 투뱅크 샷은 실수하지 않고 무조건 맞춰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저는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